반갑습니다. 이제 수능이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불안감이 커질 때죠. 이 불안감이 집착을 만듭니다. 어떻게 시간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런데 수능은 이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수능이라는 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인데 집착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좁은 시야는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집착, 두 번째는 방법론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시간을 줄이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방법론을 배우는 겁니다. 선우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읽는 겁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최대한 잊으시고요. 주제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것만 남기시고요. 그냥 읽으세요.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방법론을 구애받지 말고 그냥 같은 지문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을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지금까지 내가 배운 방법론이 어떻게 쓸모가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문은 모두 9월 모평입니다. 시간에 집착하는 친구들은 명사 위주로 글을 읽으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단락 상당히 어려웠던 단락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읽느냐? 이런 식으로 글을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글을 이렇게 읽고 있을걸요. 혹시 내가 글을 이렇게 읽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실제 9월 모평에서 글을 이렇게 읽지는 않았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에 쫓기면서 독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글을 읽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요. 조사와 어미를 위주로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사와 어미에 대해 집착을 할 뿐이지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방법론에 매몰되어 글의 이해를 등한시하는 경우인데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나 방법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읽어보세요.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가공을 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합니다. 다 만들었으니 이제 작동을 시켜봐야 되겠죠. 전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진동한다. 이게 끝이죠. 뒷부분은 수정 진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부분은 수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두 개의 정보를 뒤섞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수정과 수정 진동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니 왜 대체 수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수정 진동자라는 것을 또 새로 만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죠. 다음 설명은 이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 달라붙으면 질량이 증가할 것이고요. 질량이 증가하면 주파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황에 따른 결과가 소개되는 겁니다. 뒷부분 더 이상 안 읽어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 단락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던 단락인데 사실 부분을 쪼개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수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수정 진동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글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단락만 놓고 보자면 그냥 글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이렇게 글을 읽으시면서 이게 보일 때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내가 글을 읽었어야 이 글을 세 부분으로 쪼개서 읽을 수 있었을까? 그 중에서도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을 계속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소설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역시 시간에 쫓겨서 글을 읽고 몇 개의 독해법에만 의존해서 글을 읽으려는 친구들은요. 처음 이 글을 읽으면서 열심히 인물을 찾습니다. 이렇게요.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사건까지 찾겠죠. 편지를 보냈다고.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구나까지.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해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거는 글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요, 인물의 캐릭터에 대해서, 그리고 인물의 상황에 대해서,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않으면서 시청하는 것 아니죠? 글을 읽을 때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어떠한 인물들이 나왔다라는 것만 빨리 파악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이 누구이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선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림원에 다녀왔대요. 편지를 쓴대요. 그러니까 선군이 뭔지는 몰라도 저게 사람이겠지요. 노복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노복이 내려와서 편지를 드린대잖아요. 인물이죠. 누구한테 준대요? 상공한테 준대요. 그러니까 인물이겠지요. 한 장은 부모님께 드리라고 했고요. 한 장은 낭자에게 주라 그랬으니까 부모님, 낭자 다 사람이겠지요.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보니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상공과 선군의 관계 아시겠습니까? 상공이 선군의 부친이 되는 거겠지요.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라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자기가 중간에 뺏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께 드린 편지를 상공이 읽고 있으니 상공이 선군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뒷부분 계속 보여드려 볼게요.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며 라고 했습니다. 밑에 보면 네 어미에게 붙인 편지라. 여기서 또 인물 간의 관계 찾을 수 있죠. 낭자가 춘향의 어미인 겁니다. 낭자와 부인 정씨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낭자와 춘향은 모녀 관계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낭자, 이 선군, 부부관계, 선군과 춘향, 부녀관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그냥 글을 편하게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인물 간의 관계 당연히 파악할 겁니다. 고전소설이라 호칭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문장 읽어보시면 행동을 했으니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고전시가에서 또 보여드릴 건데요. 역시 시간이 없다고 막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부의 방법론에 기대어 이상한 독해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볼까요? 생매를 잡아 길을 잘 들여서 먼 산 두매로 꿩 사냥을 보내고 흰말 구불구종 갈기 솔질 활활 살살 하여 임의집 송정뒤 잔디 금잔디 밭에 말말뚝 꽝꽝쌍쌍 박아 숭마바 콧비 길게 늘려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천천히 느긋느긋 읽으세요. 막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으니까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매로 이렇게 읽으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일단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항상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끊어보고 저렇게도 끊어보고 그러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주제는 되게 쉬워요. 마지막 종장에 보통 주제가 담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으니 내가 지금 산에서 즐기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 자부심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주제는 또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순리대로 열심히 글을 읽으시는 게 전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방법론이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것들은 잠시 버려두고 제가 방금 그냥 읽어드리는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열심히 그냥 읽어주세요. 열심히 읽으면서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깨달아 주시고요. 그 이해를 위해서 그동안 내가 배운 방법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꼭 알아주세요. 지금은 새로운 방법론을 배울 때가 아닙니다. 기존에 배우셨던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체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될 때이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한 노력, 그것만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